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군이 미국을 향해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용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아침에 북한 전략군이 내놓은 성명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괌을 포위 공격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오늘 위협을 했지만 북한군이 앞으로 핵미사일 태세를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전략을 다 노출시킨 거죠. 쉽게 말해서 괌 포위 공격을 하겠다는 거,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의 중거리 이상 미사일의 용도는 오키나와나 괌에서 증원 전력이 오는 걸 차단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주변을 포위 공격하겠다라는 거를 했죠. 실제 평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오늘 용어를 보면은 그 위협하는 방안을 작전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다고 사실은 이제 그 역설적으로 오늘 전문을 보면은 괌이라는 기지가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이륙하는 그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미제의 본거지다 이런 표현들을 좀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좀 거친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응징하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위 사격 작전 검토라는 게 그냥 이렇게 미사일을 그 괌을 향해서 쏘겠다 뭐 그런 얘기. 포위 사격이라는 게 그렇죠.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지금 보면은 북한의 평안북도 일원에서 그 발사를 하면요, 우리가 옆으로 된 걸 위도라 그러고 남과 북으로 하는 걸 경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한 평안북도에서 미사일을 만약에 발사를 한다라면 같은 경도에 우리 평택 오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고 그 중간 개념으로 오키나와가 있어요. 같은 라인에. 그리고 그 끝에 그 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아태 지역의 주요 미군 군사 시설인데 같은 경도에 있다고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우주 상공에서 보면 같은 경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143도에서 144도 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타격을 한다라고 하면 미사일이라는 걸 실제 쏘면 한 발 한 발 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꺼번에 쏴서 어떤 초기 대응을 하는 그런 개념의 무기 체계인데 이런 운용을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제 상당히 구체적인 위협인데 이 전략군 어떤 부대입니까? 전략군이라고 하면은 재래식 그 군사력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ICBM이라든가 또 거기에 핵탄두까지 그 장착을 해서 쏘아 올림으로써 이것이 단순히 군사적인 어떤 목적, 전술적 목적을 지나는 어떤 상당히 장거리적인 그런 그것을 대비하는 사실은 군이라고 볼 수가 사실 있죠. 그런데 이번에 소위 그 전략군 포위 사격을 하겠다, 그리고 준비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포위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까지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 할 때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 대비책으로 사실은 괌에서 출발해가 B1B라든가 이런 쪽 미국의 전략 폭격기라든가 소위 전략 자산들이 사실 괌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오거든요. 그럼 괌 자체를 이것을 뜨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그것을 포위해서 사격을 사전에 공격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 이전에 어디까지나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위협을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소위 레토릭으로서 지금 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화성 12형으로 화성 12형 미사일로 괌을 포위 사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화성 12형이 그런 그 타격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일단 지난 14일에 우리가 IRBM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일단 성공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타격 사거리겠냐 하면은 괌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소위 그 무수단리, 네. 무수단리보다는 좀 더 발전된 그런 정도의 그 IRBM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공격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밝혀지지 않은 것은 이건 역시도 재진입 기술까지도 지금 와 있느냐. 예. 그리고 여기에 핵탄두를 실적으로 실을 만하게 완전히 발전돼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의심의 여지는 남아 있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북한의 총참모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예방 전쟁에 전면 전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뭐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북한 내부가 느끼는 위협의 인식이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당장 이제 21일부터 한미 방어 훈련은 어떤 주의소 개념 훈련인데 을지 프리덤 가디 훈련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봄에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을 하고 가을에 2차례 연례적으로 방어 훈련을 하는데 이때마다 북한이 느끼는 위협은 뭐냐면요. 북한 역시 동원 체제를 유지를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북한군의 일상을 못하는 거죠. 북한의 어떤 경제적 소모라든가 이런 물자 소모가 굉장히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오늘도 북한 성명서에서 참모부 성명에도 보면은 비완비가 한반도 상경에 다녀갔다 어제 오전에 그랬고 오늘 군 당국은 통례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략 폭격이 뜨면 이른바 북한의 전쟁주의부들은 다 어디 숨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언술적으로 위협을 하는 이런 예. 실제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위협을 하는 그런 방어 개념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뭡니까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ARF에서도 외교적으로 고립당하는 이런 예. 상황이 오니까 굉장히 자신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굉장히 이렇게 위협의 강도를 높여서 그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또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핵탄두 소형화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지금 북한이 이 소위 운반 수단인 각종 미사일을 개발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최근까지는 소위 그 ICBM, 소위 ICBM급에 해당하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지금 그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단순히 이 폭탄을 실어서 그걸 하는 그렇게 공격력이라든가 이게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 핵탄두를 실어서 만약에 그 미국의 동부 지역이든 아니든 어떤 핵심 지역에 쏘았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크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기 위해서는 이 무수단도 좋고 아니면 ICBM도 좋고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핵탄두를 싣기 위해서는 소형화를 해야 됩니다. 네. 소형화가 안 됐을 때는 이것을 운반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 쪽에서도 북한이 이런 ICBM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무수단리 혹은 또 IRBM 중심의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데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아직까지는 언론들의 소위 그 심정 차원에서 네.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러한 어떤 소형화 기술까지는 사실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네. 판단이 또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탄두의 소형화 또 그리고 경량화가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예, 그 대강의 기준이 있습니까? 소형화와 경량화의 기준. 소위 이제 1톤 미만 정도 1톤 미만. 이런 정도로 이래 돼줘야 네. 이것을 이제 저쪽에 ICBM 아주 장거리 이런 네. 데까지 가는 데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또 정확하게 가게 한다든가 네. 이런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이미 자기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을 했다. 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을 위협한다면 화염과 분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직설적이고 쉽고 거친 표현인데 미국 대통령의 이런 반응은 북한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예방 타격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방 전쟁이라는 걸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미국이 생각하는 예방 전쟁 개념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과거 개념으로 폭탄이 터지면 파괴가 되고 사람이 많이 죽고 이런 식의 예방 전쟁을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예. 굉장히 지금 미 CIA 국장 마이크 폼페오가 청문회 때부터 일관되게 얘기하는 발언의 깊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문용어로 non-kinetic weapon이라고 비활동성 무기라고 번역을 하는데 마이크로웨이브나 EMP 그리고 미국이 나토에 이미 올해부터 실전 배치하겠다는 B-12, 60이라는 소형 전술 핵무기 네. 이런 거는 인명피해가 100명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수단으로 삼겠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측면은 빼고 우리가 과거에 재래식 개념으로 해서 항공모함이 동원되고 전략 폭격기들이 동원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 사전에 노출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도식화된 생각들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은 최근에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의 안보 라인의 정책 담당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집약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노와 화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앞으로 준동하지 말고 군사 도발을 하지 말아라 하는 굉장히 심도 있는 경고라고 봅니다. 네. 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요. 안보리 제재 결의도 통과가 됐고 ARF 성명을 통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제대로 통하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글쎄 어느 정도 따라줄까? 끝으로 간단하게 좀 예측을 좀 해주시죠. 예, 결정적인 것은 역시 중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에 있어서도 중국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행하는 그런 그 액션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그렇게 효력을 발휘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사실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 북한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인 어떤 이것이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데 대해서도 중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행 차원에 있어서 해준다면은 사실은 이번 결의 내용도 북한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래 판단할 수가 있죠. 예. 네. 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도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또 우리나라는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지가 새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용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